수도 멕시코시티, 인구 1억 2,893만 명,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나라. 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세가 꺾이질 않아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멕시코인이 매우 좋아한다는 그루포 모델로사의 코로나 맥주가 재고 바닥으로 품귀 현상을 겪게 된 것이죠. 멕시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필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그루포 모델로, 하이네켄 멕시코 등 맥주 회사들 역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해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끊겨 품귀로 이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맥주 외에도 멕시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축구인데, 한국과는 월드컵에서의 뜻깊은 인연이 있죠.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한 조가 되어 국가대표팀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스웨덴과 멕시코에 각각 한 골차로 지면서 2패로 사실상 16강 진출의 꿈은 좌절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독일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멋진 2대0의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둬 기뻐할 때 한국 옆에서 가장 기뻐한 나라가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축구 강국 독일에 이겨준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멕시코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한국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이를 현지에서 피부로 직접 느낀 이가 있으니 바로 김상일 주 멕시코 한국 대사입니다. 지난 17일 멕시코에서의 대사 생활 2년을 마친 김상일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월드컵 당시를 떠올리며 멕시코의 정을 듬뿍 느낀 순간이었다. 월드컵이 공공외교의 절반은 책임졌다고 말하며 멕시코 외교장관과 차관, 국회의장 등이 감사편지와 선물을 보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김 대사는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한국의 날 제정을 꼽았습니다. 이는 1905년 에케넨 농장 노동자로 멕시코에 이주한 후에도 우리 민족의 혼을 간직한 채 한국의 역사 속에서 많은 도움을 준 한인들과 그 후손들을 기리기 위함인데, 김 대사는 실제로 유카탄주의 주도 메리다에서 한인 후손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한국의 날 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는데,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시와 캠페체시 등에서 현지 정부의 협력과 함께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나아가서 김 대사는 멕시코 전역에서 한국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연방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해 12월에는 상원에서 5월 4일을 한인 이민자의 날로 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원 통과만 남겨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현재 계획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김 대사가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지만, 한국의 날 기념일이 멕시코 한인 후손들은 물론이고 교민들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하며 마쳤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함께 믹타라는 국가협의체에 속하는데, 이는 GDP 기준 세계 20위 안에 드는 중견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한국의 GDP는 1조 7,208억 9천만 달러로 세계 10위, 멕시코는 1조 2,238억 5천만 달러로 세계 15위에 해당하죠. 믹타는 비록 비공식 협력체이지만 에너지 가버넌스, 경제통상, 지속가능 개발, UN 평화 유지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멕시코는 지난 18일 기준 총 확진자 49,219명, 사망자 5,177명, 최근 1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로 확산세가 아직 둔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자 하는 한국의 정은 멕시코에도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데, 이는 진단키트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공장을 재가동할 예정인 기아차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보건당국과 한국 의료진의 화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때는 지난 2월 기아차 멕시코 공장이 위치한 누에보레온주의 마누엘 델라오 주 보건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아차 공장을 불시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본 것은 기아차가 모든 공장 출입자의 체온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직원들을 위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누에보레온 주지사가 직접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기아차는 한국 의료진과의 화상회의를 주선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일조한 것이죠. 이렇게 값진 첫 화상회의를 마치고 주 당국에서는 한국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기아차 멕시코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고, 현지 언론들도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평상시에도 한국에 많은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적극적인 투자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명문 사립대인 몬테레이 공대의 프리에고 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멕시코에 총 5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를 통해 현지에 14만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동종 업종 평균보다 높은 임금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기업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입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외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30일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들로 이루어진 시민경찰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함께 싸우는 멕시코 현지 경찰에 세탁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첫 마스크 1만 장을 기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시티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민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기증한 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멕시코 한인 시민경찰대는 도민들과 함께 6,000달러를 모금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국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0일 어머니의 날을 맞은 멕시코에서는 훈훈한 사진 한 장이 공개돼 잔잔한 감동을 주며 화제가 됐었죠. 멕시코 일간 엘루니 베루살에 의하면 멕시코 치와와주의 한 공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아나이 로페스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속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자신의 딸들 중 한 명이 천식을 앓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열흘 동안 병원에서 지내며 딸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않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10일 갑자기 병원 밖에 비닐을 뒤집어 쓴 딸들이 깜짝 방문해 그녀에게는 꿈에 그리던 딸들을 만날 수 있어 어머니의 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미국 정부가 베트남이 환율 조작을 행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환율 상계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이 2019년에 자국 화폐 통이 달러 대비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이 같은 결론을 전날 공개했다. 베트남 화폐 통이 가치가 4.7% 전하됐으며 베트남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 220억 달러의 외환을 사들임으로써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WSJ는 이번 케이스가 고의적 환율 조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WSJ는 지적했다. 지난 2월 3일 미국 상무부는 관보에 게재한 규정에 따르면 환율 상계관세는 타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를 부당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의도적으로 자국의 환율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교역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환율 조작 문제에 있어 중국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수년간 환율 조작을 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도 베트남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된 셈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이외의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지정했던 환율 조작국을 해제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한 타이어 제조업체들에게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중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상무부는 환율 조작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과세 프로그램, 수입 대체 보조금, 타이어 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취하게 될 베트남에 대한 환율 상계관세는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에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타이어는 총 4억 7천만 달러치로 베트남의 수출액 670억 달러의 1%도 채되지 않는 규모이다. 그러나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케이터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스콧 린치콤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재무부가 환율 조작을 발표하면 그건 모든 베트남산 수입품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돼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트남의 드란 투안 안무역 장관은 베트남은 일상적인 환율 정책을 시행했을 뿐이며 수출품의 경쟁력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환율 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서 스마트폰 생산을 확대한다. 인도 시장 공략 강화와 생산 라인 다변화를 위해 현재 삼성 스마트폰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 라인 일부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다. 18일 이코노믹 타임스 나우 등 인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향후 5년 동안 약 400억 달러 규모로 스마트폰을 확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했다. 현지 매체들은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서 스마트폰 생산량 확대를 위해 매년 약 1억 5천만 대를 생산하는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 생산 라인 상당수를 인도로 옮길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삼성전자가 전 세계 공장에서 연간 생산 가능한 휴대폰 물량은 약 3억 2천만 대 수준이다. 이 중 삼성전자가 인도 노이다 공장을 통해 매년 약 1억 대 규모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다. 만약 베트남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면 인도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취임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흥 시장인 인도는 중요한 시장으로 제도약을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며 오지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새 폼팩터와 새로운 경험을 제시해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9일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인도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합친 휴대폰 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와 비보를 제치고 1위를 재타판했다. 인도 휴대폰 시장은 피처폰 시장이 아직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4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DC는 삼성전자 M21은 2분기 인도에서 가장 잘 팔린 상위 5개 모델 중 하나였다. 온라인 전용 M 시리즈가 오프라인 채널에도 출시되면서 점유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인도와 중국 간 외교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반사 효과를 얻어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1986년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에 힘입어 30년 경제 성장 신화를 이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성장 기적이 순식간에 끝나게 됐다고 25일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의류 등 거의 전 산업에서 수출 주문이 급격히 축소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베트남은 한마디로 팬데믹의 사상 처음으로 세계화 위험에 노출됐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베트남 상업 중심지인 호치민시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한 시장 상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제 외출하지 않는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3분의 1만 팔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베트남은 수십 년 만에 농업 경제에서 수출 중심의 글로벌 제조업 강자로 거듭나는 등 세계화의 성공 사례 중 하나였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7.02%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압도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2.4%로 20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상황이다.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36% 성장에 그쳤다. 인포커스 매콤 리서치의 랄프 메타에스 전무이사는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경제에 대해 좋은 소식만 들려왔다며 올해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는 것은 20년 전 글로벌 경제 공동체에 합류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갑작스러운 슬럼프는 코로나19 사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한 국가들도 경제적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베트남처럼 수출 위주의 국가는 세계 다른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시안 백너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은 전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지향 국가들은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베트남의